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원해전도사 김도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을 화분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단풍이 생각납니다. 빨간 단풍, 또 드넓은 평야에 곡식이 가서 노랗게 펼쳐진 벼 이삭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가을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시 가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어떤 분은 파란 가을 하늘을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을 축제, 국화축제, 또 코스모스 축제, 여러 가지 축제도 생각날 뿐만 아니라 백양사 가까운 곳에 백양사 단풍만 해도 어떠세요? 마음이 설레고 얼른 달려가고 싶죠.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 가지 못하는 가을 나들이가 좀 아쉽기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쁜 가을을 이 화분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이 화분에 가을을 어떻게 담죠? 자, 가을 하면 생각나는 색이 어떤 색일까요? 빨간색, 노란색, 알록달록 초록색, 여러 가지 색들이 산에 물들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함께 가을을 담을 때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쁜 황토화분, 크기도 큰 황토화분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쁜 국화를 드릴 겁니다. 또한 제가 필요한 상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붓이 들어있는 물감을 드릴까 합니다. 이 물감은 쓰시고 아크릴 물감이거든요. 아크릴 물감은 옷에다도 그림을 그려도 되고, 혹시 안 이쁜 못 입는 옷 같은 거에도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혹시 이게 남는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곳곳에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자, 아크릴이라는 것은 고무 성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착이 되면 삶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에 묻는다거나 할 때 조심해 하셔야 되니까 잘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랑 함께 가을을 한번 담아 볼 건데요. 저는 오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나무를 그리고 면봉으로 가을 나무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쁜 풀들이 단풍이 들어가면서 꽃들이 피어가는 들판과, 하나는 이런 나뭇잎을 사용해서 탁본이란 거를 할 겁니다. 여기서 가을색을 칠하고, 가을색을 칠한 다음에 이 황토화분에 찍어서 탁본을 할 건데요. 나뭇잎은 이 삐죽삐죽 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거치라고 하는데, 거치가 예쁘네, 아니면 뒷면에 우리 힘줄처럼 톡톡 튀어나온 것이 굵은 아이들을 집에서 근처에서 따시면 됩니다. 이건 난타나 잎이고요.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짜잔, 단풍나무 잎이죠. 어때요? 이쁘죠? 이 단풍나무 잎에다가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파란색, 이렇게 색색대로 칠한다면 또 가을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국이파리고요. 수국이파리도 만져보면 뒷면에 토독토독 열심히 힘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물감을 바를 때는 이렇게 맨들맨들한 곳에 바르는 게 아니고 토독토독 굵고 들어가고 토독토독한 뒷면에다 바르는 겁니다. 자, 제가 단풍나무도 이렇게 다 주워왔고요. 이거는 콜레우스 잎이라고 하는데, 이 콜레우스 잎도 색상이 예쁘죠? 미리 단풍이 든 것 같죠? 이런 아이들한테도 제가 물감을 발라서 탁본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탁본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종이컵을 자른 이 아이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붓을 씻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탁본을 먼저 해볼 수 있도록 국화를 치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옆에 화장지를 비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탁본을 먼저 해볼까요? 자, 화장지 비치해 놓고요. 이 신문지나
종이를 깔고 그 위에다가 잎사귀를 놓은 다음에, 자, 물감을 뜯을 때는 보시면 뒷면은 하나 있고요. 앞면은 뜯을 수 있는 거는 두 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를 잡고 위에를 이렇게 따주세요. 하나씩 조심조심 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심히 열어주세요. 엎어질 수 있으니까. 자,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붓은 둥근 붓과 납작붓을 줄 건데요. 납작붓으로 먼저 빨간색이나, 자, 빨간색을 옆에다 칠하고, 너무 많이 칠하면 맥이 사라지고요. 너무 적게 칠하면 또 맥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가 참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적당히. 저는 우선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봤습니다. 물감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꼼꼼히 잘 칠해진 것 같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해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도 파란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태극기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다 뒷면에 칠했으니까 파란 부분이 보이지도 않고 적당히 너무 두껍지도 않고 적당히 칠해졌으니까 이제부터 황토화분에 찍어 볼까 합니다. 황토화분에는 이렇게 먼저 위치를, 내가 놓고 싶은 위치를 놓고 이렇게 먼저 잡으신 다음에, 아까 휴지를 준비해 놓으라 했죠? 휴지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자, 사람 손에는 뭐가 들어있죠? 기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누군가를 확 밀면 살기가 나죠. 그래서 조금 밀어도 확 날아갑니다. 그치만 우리 손주가 아파서 할머니가 아이 배를 싹 쓰다듬어 주면 이거는 무슨 기죠? 옹기라고 들어있습니다. 옹기. 그 옹기도 아이 배가 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기로 먼저 얘를 한번 쫙 눌러줄 겁니다. 왜냐면요, 잎사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으라고 제가 꼭 한번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른 다음에 꼭 이제 골고루 빠진 데가 없이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이뻐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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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뻐져라 하고 꼭꼭꼭 때려주시고요. 자자, 이제 됐어요. 한번 봐볼까요? 두근두근 혹시 뜬 것이 있으면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볼 겁니다. 우와, 어때요? 이쁜 단풍이 들어있죠. 이렇게 나뭇잎으로 탑본해서 가을을 담는 방법과 또 하나,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또 그 다음에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 아까쯤에 종이컵 잘라서 놔두라 하겠죠? 종이컵에다가, 종이컵 없으면 비닐봉투나 아무 종이에다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 나무 갈색을 제가 만들 건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섞어서 짝짝짝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나무색이 났어요. 좀 어둡게. 근데 빨간 나무를 그려도 되고요, 노란 나무 그려도 되고, 꼭 갈색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나무를 그릴 건데 오늘은 단풍나무를 그릴 거예요. 가을 단풍나무. 자, 나무는 밑에서 자 보시면서 쭉 올라왔습니다. 자, 쭉 올라왔죠? 그래, 한 번 더 이렇게 두껍게 굵 찍어 그렸습니다. 나무가 반드시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반드시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는 옆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또 여기도 가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나무들을 가지가 갈라지죠. 또 위에서도 가지가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서도 가지가 갈라지고 나무들이 가지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각자 나무들은 위에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해서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갈라지게끔 나무를 만들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나무가 만들어지니까 진짜 나무 같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나뭇잎들을 다 뿌리에다가 영양을 주기 위해서 단풍이 들고 나뭇잎을 떨굽니다. 그 이유는 내년 봄에 새싹들에게 영양분을 주기 위한 나무의 생존 법칙인데 나무들이 참 현명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도 수분도 밑으로 다 보내줍니다. 왜? 겨울에 너무 추울 때 물이 많으면 꽁꽁 얼어버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명만 남겨놓고 생명이 살 수 있는 물만 남겨놓고 수분을 쫙 뿌리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혹시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면 큰일 나겠죠. 왜냐면요 죽은 것처럼 뚝뚝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절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나무를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나니까 나무가 단풍이 다 떨어진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면봉을 보낼 건데요. 이 면봉으로 지금부터 가을 단풍을 찍어볼까 합니다. 자, 가을에는 단풍이 무슨 색? 빨간색이죠. 빨간색들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골고루 내가 원하는 꼭 홍시 같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가을 홍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면봉으로 이렇게 찍었더니 빨간 홍시가 열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색을 할까요? 이제는 제가 초록색도 아직 덜 익은 초록색들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힘 조절을 가볍게 찍으면 조그맣게 찍히고요, 깊게 찍으면 두껍게 찍힙니다.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원하는 두께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어때요? 예쁘죠? 저도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또 한번 찍으면 어떨까요? 그럼 면봉을 바꿔서 노란색으로 한번 더 제가 찍어줄 겁니다. 알록달록 단풍들이 자, 이렇게 알록달록 단풍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예쁜 단풍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그리고 나니까 밑에 뿌리 부분이 좀 허전하지요. 그래서 이 밑에 뿌리 부분에는 제가 풀을 그려줄까 합니다. 가을 풀. 자, 가을 풀에는 약간 빨간색이나 초록색이 든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붓 말고 이 둥근 붓으로 사용할 겁니다.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어서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올립니다. 오유, 자, 빨간색도 하고요, 초록색도 하고요. 이렇게 풀들이 마치 나무 주변에서 자란 것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가볍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 탁보는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이쁜 나뭇잎을 따갖고 와서 탁본을 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밑에가 풀들이 나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한 나무 같네요.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풀들이 반드시만 자라고 한쪽으로만 자란 건 아니죠. 그래서 좌로도 가고 우회로도 가고 이렇게 가고 난초처럼 이렇게 좌우 하면서 골고루 밑에서 위로 쫙 뻗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금 빨간색도 좀 섞어 주시고요. 빨간색 풀도 좀 나오고요. 초록색 풀도 있고요. 그랬더니 정말 가을이 담겨져 있는 풀들도 단풍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너무 크게 그리지 마시고요. 밑에 부분만 이렇게 풀이 있다 생각하게끔 만들면 풀 속에서 나무가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꽃을 그릴 건데, 가을에 꽃 중에서 노란색도 예쁘겠지만 흰색 꽃이 풀 속에서 가장 이쁘게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봉으로 흰색 꽃을 그릴까 합니다. 자, 흰색을 찍고요. 보시면 3개씩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을 겁니다. 같은 곳에서 하나, 둘, 셋, 여러 군데서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면봉으로 이렇게 꽃 찍으니까 너무 예쁘죠. 자, 하나, 둘, 셋. 오, 꽃들이 쳤습니다. 근데 너무 정직하게 꽃 피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꽃들이 무리지어 핀 것처럼 골고루 내가 찍고 싶은 데다가 아무렇게나 찍을 겁니다. 자, 3개씩은 먼저 칠해 놓고 나서 찍어 놓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굵게도 하고 가늘게도 하면서 이렇게 찍어 줄 겁니다. 우와. 자, 짜잔. 오, 예쁘죠? 여기 빈 곳이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풀밭이 있고 단풍이 찍어 놓으니까 나무가, 가을 나무가 찍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풍나무도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러면 자, 단풍나무 여기다가 제가 물감을 바를 겁니다. 자, 물에다가 이렇게 붓을 담그고, 자, 물에다가 붓을 담갔으면, 씻었으면 물기가 너무 많으면 이게 탁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지에다가 물을 좀 빼줘야 돼요. 휴지에다가 물을 빼주고 나서 다시 빨간색 한쪽, 자, 노란색도 한쪽, 그 다음에 초록색도 한쪽, 파란색도 한쪽,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랐습니다. 예쁜 정말 단풍잎이 찍힐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비어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휴지를 뜯어서 여기다가 놓고, 아까 말했죠? 손으로 기운을 주고, 아유, 이쁘게 되라. 그러고 나서 꼭 잡고, 한쪽을 누르고 잡고 꼭 움직이면 안 돼요. 안에서 움직이면 엇갈려서 안 이쁘게 돼요. 그래서 예쁘게 하려면 천천히 예쁘게 꼭 눌러주시면, 자, 기대가 납니다. 오, 어때요? 예뻐졌죠? 자, 뺑 돌려서 나무도, 단풍나무도 있고 나뭇잎으로 만든 나무도 있고 해서 가을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 코스모스 같은 꽃들이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자, 참고로 흰색에, 빨간색에 흰색을 섞으면 핑크색이 됩니다. 핑크색 꽃을 만들고 싶으면 핑크색을 찍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섞은 다음에 이렇게 찍어줘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마음 놓고 이렇게 가을을 화분에다가 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식물 심기를 할까 합니다. 어때요? 많이 이뻐졌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함께 식물을 심어 볼까요? 앞에를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꼭 쓰고 나면 앞에만 누르지 마시고 뒷면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고 언제든 쓰고 싶을 때 이거를 다시 끌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붓은 꼭 이렇게 눌러가면서 끝까지 안에 물감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씻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깨끗한 물에 씻어주세요. 만약에 붓을 씻어놓지 않으면 붓이 물감이 굳어서 다시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위에서 밑으로 꼭꼭꼭꼭 눌러가지고 안에 있는 물감이 빠져나오도록 한 다음에 깨끗한 물로 꼭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놔뒀다가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랑 함께 이제 예쁜 가을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가을 국화입니다. 노란색만 봐도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희망을 뜻하고요. 이 노란 국화가 피우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7월 달에 버들눈이 생겨서 꽃눈을 만들고 그 꽃눈이 커지고 해서 10월 달에 꽃이 피우는데 이 녀석은 조금 더 빨리 폈죠. 그 이유는 하우스에서 멀칭을 해서 가을을 빨리 느끼게 해서 꽃이 나오게 만든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가을을 먼저 선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함께 심어 볼까요? 자, 참고로 이 화분이 앞뒤를 정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그림을 그렸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뺑 돌려보고 어디를 앞을 잡지 하고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저는 여기를 앞을 잡을 거예요. 오, 이 단풍나무가 단풍잎이 그 이파리가 단풍나무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앞을 잡을 거고요. 자, 여기 화분이 구멍이 뚫렸죠? 그러면 이 구멍을 뚫은 걸 배수망을 넣어서 먼저 막아 주시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얘와 화분과 얘하고 딱 맞아요. 그리고 국화는 꽃이 피고 있을 때는 임신 중입니다. 임신 중. 아가를 갖고 잉태하고 자라기 때문에 뿌리를 너무 많이 건들거나 함부로 해치게 되면 얘가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뿌리를 건들지 않고 심으려고 제 말을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수망을 넣었고요. 자, 마사를 한 주먹만 넣어주세요. 많이 말고 딱 진짜 한 주먹. 바닥에 배수망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만. 자, 보이시나요? 자, 바닥에 딱 깔리게끔만. 배수망이 더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 하고 움직이지 않을 만큼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상토도 딱 얼만큼? 한 주먹. 많이 말고요. 딱 한 주먹만 넣어주세요. 왜냐면 뿌리에 마사가 닿는 것보다 상토가 닿아야지 어쨌든 물을 머금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토란 녀석은 인공 토양이고, 자, 이 하얀 거는 펄라이트라예요. 펄라이트는 진주암이란 돌을 뻥튀기를 해서 아주 가볍게 만든 흙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 실 같은 거 있어요. 이거는 코코넛 야자 열매를 갈아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까만색들은 우리 산에 있는 나뭇잎을 퇴적함, 부엽토라고 하죠. 나뭇잎을 섞여서 만든 거름입니다. 거름이 섞여서 여러가지 성분이 섞여서 만든 인공토양이에요. 밭에 있는 흙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독이 돼 있어 온 흙이고요. 그래서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소독 깨끗한 흙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심을 거예요. 그러면
자, 마사 한 주먹, 상토 한 주먹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주물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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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를 국화를 확 잡고 뽑으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을 딱 비누처럼 넣고 밑에 땅을 갖다가 받친 다음에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국화를 먼저 얼굴을 돌려보고 어디가 예쁘나 한번 쳐다봐 주세요. 어디가 예쁘지? 여기가 예쁘네요. 자, 여기가 예쁘니까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얼굴이 앞이 있는 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넣고 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가 돼야 되냐면 이 화분의 턱 높이만 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흙을 넣을 때 위에 옆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흙을 많이씩 넣게 되면 밑에 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흙 넣은 척 거짓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넣을 때는 천천히, 자, 꽃을 이렇게 가리고요. 밑에까지 조금 소량씩 넣어주세요. 막 몽땅 넣게 되면 흙이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간 척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지나갈 때 뿌리까지 지나갈 수 없겠죠. 그러고 나서 손가락으로 살짝씩 밑에까지 들어갔나 확인해 주면서 넣어 주셔야 돼요. 확인. 밑에까지 흙이 들어갔나. 그리고 너무 꺾으면 국화 끊어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옆에도 확인. 자, 이렇게 천천히 밑에까지 흙이 들어갔나 확인하면서 넣어 주시고요. 흙은 어느 정도냐면 국화 흙 높이만큼만, 국화에 달려있는 흙 높이만큼만 흙을 채워주세요. 자, 보통 화분턱이라고 하는데 물을 줄 때 물이 넘쳐나가지 않을 만큼의 턱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 화분보다 깊숙이, 자, 이 정도 한 마디만큼은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될 건 손가락으로 가쪽만 한 번씩 살짝 눌러보세요. 꼭꼭 누르라는 소리가 아니고 살짝 밑에까지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확인. 자,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앞을 잡았죠. 확인이 되고 나면 마사를 위에다 올려줄 건데요. 마사를 올리는 이유는 상토는 좀 전에 제가 무슨 말 했죠? 인공토양이라 했어요. 인공토양. 인공토양들은 아주 가볍기 때문에 그 펄라이트란 거는 뻥튀기 되겠죠. 물을 부을 때마다 둥둥둥 떠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 마사로 흙을 눌러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사로 눌러주게 되면 풀씨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두껍게. 자, 이제 화분턱 한마디에서 절반, 아주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마사를 두껍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마사를 넣어주면 식물도 딱 균형이 잡혀집니다. 그리고 마사는 제가 깨끗이 씻어서 보내드리니까 예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예쁘네요.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와, 예쁜 노란 국화가 가을 화분에 아주 예쁘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세상에 딱 하나뿐이 없는 내가 만든 예쁜 그림 그리는 화분이죠. 그리고 이 국화는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서 딱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꽃이 피울 거예요. 그러면 이 국화를 집에서 키우는데 만약에 국화가 집에서 계속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주택에 산다면 혹시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이걸 뽑아서 화단에 심어 주시면 내년에 더 이쁜 꽃으로 보답할 거고요. 내가 아파트라면 두 달 후에 꽃이 지고 난다면 이거를
안 이쁜데 계속 갖고 있지 마시고 혹시 아파트 화단에 심어 주신다면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국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때요? 예쁘게 심어졌죠? 다 이게 어디를 봐도 다 이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다고 믿고요. 가기야이면 가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국화를 아주 아름다운 가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